미나상 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독학 일본어 첫걸음의 양미선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강의를 다 잘 들으시고 완강하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어떠세요? 이제 일본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세요?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재미나게 듣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의 유명한 먹거리, 볼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듣고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일본에 출장을 가거나 혹은 여행을 갔을 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여행 더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가볼 만한 곳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일본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음식 스시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그 초를 넣은 밥 위에 와사비하고 얇게 썬 생선, 다양한 생선들을 얹어서 먹는 이 음식, 일본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스시 혹은 오 붙여서 오스시라고도 하는 이 생선 초밥인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죠. 자, 이것은 원래 에도만에서 잡히는, 지금의 동경만입니다. 에도만에서 잡히는 싱싱한 생선과 김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에도마에 스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옛날에는 불렸었는데요. 자, 이 스시에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스시에 들어가는 밥은요, 특별히 샤리라고 합니다. 샤리. 그리고 함께 먹어서 입을 아주 산뜻하게 해주는 초생강은 가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따끈한 녹차와 함께 먹지요. 따끈한 이 녹차는 아가리라고 합니다. 아가리.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 밥 위에 얹어 먹는 이 재료들은 넷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초밥을 드실 때 어떤 넷다를 가장 좋아하세요? 지금부터 한번 일본어로 살펴볼까요? 먼저 광어부터 봅니다. 광어는 히라메라고 이야기하죠. 히라메. 그 다음에 도미는 타이라고 말해요. 타이. 그 다음에 새우 중에서도 아주 살이 보들보들하고 핑크빛이 나는 이 단새우는 아마에비라고 합니다. 아마에비. 그 다음에 오징어는 이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구로는 참치입니다. 마구로. 참치 중에서도요, 뱃살 부분, 아주 그 고소한 이 뱃살 부분은 오토로라고 하죠. 오토로. 그 다음에 전복은 아와비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번에는 가리비 좋아하세요? 가리비는 호타테라고 합니다. 호타테. 그 다음에 문어는 타코. 우리 왜 이렇게 타코야키, 동그랗게 만들어 먹는 일본의 음식 있잖아요. 그 타코야키 안에 문어가 들어갔다 그래서 타코, 문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어는 사바라고 하는데요. 사바. 고등어를 가지고도 이렇게 초밥 위에 얹어서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어알은 이꾸라라고 하죠. 이꾸라. 그 다음에 계란은 다마고. 그 다음에 광어, 지느러미 좋아하세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이지요. 엔가와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엔가와. 그 다음에 성게알은 우니라고 합니다. 우니. 자, 그래서 이렇게 초밥의 모양 중에서 이렇게 김으로 밑에 우니처럼 동그랗게 싸서 주는 것을 군깡막기, 군한발이라고 하는 이름 군깡막기라고 부르죠. 자, 예전에는요, 일본인들이 값도 비싸고 또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이라고 초밥을 생각했는데 워낙 요즘은 회전 초밥집도 늘어나고 보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회전 초밥, 가이텐즈시라고 읽는데요. 이 회전 초밥집에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트레인 위에 내가 원하는 생선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주방장에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치 뱃살이 먹고 싶을 때는 오토로 히토츠 쿠다사이 하면 참치 뱃살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그 자리에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새우 주세요. 아마에비요 쿠다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맛있게 아마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초밥은요, 손으로 집어서 먹으면 더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간장 찍어서 손으로 먹고 이렇게 손에 묻은 것은 좀 이렇게 물티슈에 닦아서 닦으면서 먹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메뉴로 나와 있는 그런 초밥 정식이라든가 이런 세트 구성 말고 주방장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요리 그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오마카세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주방장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이 오마카세는 정말 그 손님의 취향이라든가 입맛에 맞도록 스시장인이 직접 쥐어주는 그런 메뉴로 조금 값은 비싸지만 스시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즐기실 만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건강과 맛까지 생각한 최고의 건강 음식, 다음에 일본에 가시면 그 본고장의 맛을 한번 꼭 즐겨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일본 음식 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라멘입니다. 라멘. 일본의 라멘은 각 지역마다 아주 그 맛과 모양이 다양한데요. 자, 조금 유명한 라멘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홋카이도의 삿포로 지역에 가면은요, 구수하게 일본 된장으로 맛을 낸 미소라멘이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큐슈의 하카타 지역에 가면은요, 돼지뼈로 아주 걸쭉하고 구수하게 맛을 낸 국물이 일품입니다. 바로 돈코츠라멘이 유명합니다. 이 밖에도 간장으로 맛을 낸 쇼유라멘, 그리고 산뜻한 맛의 시오라멘, 소금으로 간을 한 거죠. 시오라멘, 이런 라멘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일본 라멘을 드실 때 우리나라에서 먹는 라면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실 건데요. 한번 특징 살펴볼게요. 그 일본 라멘은요, 면을 직접 반죽해서 그 자리에서 삶아주는 면이라서 아주 그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정말 맛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라면에 들어가는 국물은 아주 걸쭉하고 진한 것이 일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이렇게 돼지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해서 얹어주는 것이 바로 차슈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게 썬 파라든가 숙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얹어서 함께 토핑으로 얹어주는데 다양한 모양과 또 맛의 라멘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요, 이 라멘을 먹을 때요, 특별히 후루룩 하는 소리를 내면서 먹습니다. 전혀 뭐 매너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맛있게 라멘을 먹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라멘을 먹다 보면 면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도 라멘 살이 생각나잖아요. 바로 가에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에다마, 이렇게 더 식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지역에 가면은요, 약 50년 전에 거리를 재현해 놓은 라멘 하쿠부츠강, 라멘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각 지역마다의 유명한 그런 라멘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 가게 되면 다양한 또 옛날의 일본 거리의 정취도 느끼면서 라멘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홋카이도의 삿포로라는 도시에 가게 되면 또 라멘으로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라멘 요코초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정말 50년 전통을 지닌 그런 라면의 거리입니다. 아주 라멘집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다양하게 들어서 있고요. 각 집마다 특징이 다른 이런 수제 라멘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따끈한 라멘 한 그릇과 또 이 야키교자, 군만두인데요. 아주 겉은 바삭하고 또 안에는 육즙이 들어있어서 주이시한 이런 야키교자 한 접시 시켜서 먹으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에 가시면 전통의 이 본고장의 이 라멘도 한번 맛보시고 오세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우동과 소바 한번 살펴볼게요. 그 서일본은 우동, 동일본은 소바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일본의 면 요리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우동과 소바입니다. 자, 먼저 우동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그 우동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가가와현의 사누키라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누키 우동입니다. 아주 그 식감이 아주 씹는 맛이 쫄깃하고요. 또 감칠맛 나는 국물 맛이 우리 입맛에도 아주 잘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가끔 보면 수타라고 하는 한자 쓰고 이렇게 간판을 걸어 놓은 데가 있어요. 바로 일본어로는 대우찌 우동이라고 읽는 건데요. 바로 대우찌가 수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동, 소바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의 우동은 정말 다양합니다.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일본의 우동은 이렇게 채썬 파라든가 뭐 어묵 조금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동이 나오는 그런 메뉴는 각개우동이라고 합니다. 각개우동. 자, 그리고 유부를 아주 달달하게 졸여서 우동 위에 얹어 먹는 이 우동은 기츠네 우동, 기츠네 우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튀김옷을 얹어서 아주 그 담백하고도 또 맛있는 국물 맛을 더 즐길 수 있는 이 우동은 다누키 우동, 다누키 우동이죠. 자, 그 다음에요, 튀김을 맛있게 튀겨서 얹어 먹는 것이 덴뿌라 우동. 그리고요, 자루 우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동면을 소바쯔유에 찍어서 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레와 우동을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시킨 카레 우동 같은 다양한 우동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소바, 메밀국수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소바도 일본을 대표하는 면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은,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자, 이 소바의 경우는요, 따뜻하게 국물에 말아 먹기도 하고요. 혹은 가다랭이 포라든가 다시마, 간장 이런 것으로 맛을 낸 소바쯔유라고 하는 찍어 먹는 그 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찍어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바를 끓여낸 물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소바유라고 해서 이 소바를 먹으면서 같이 따끈하게 함께 마시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동과 소바도 살펴보셨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먹는 이야기 하니까 조금 배가 출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우동과 소바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맛있는 우동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사카에 가면요, 도톤보리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도톤보리. 뭐 일본 오사카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맛있는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는, 모여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도톤보리 거리를 걷다 보면은요, 이렇게 이마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써붙인 이런 작은 우동집이 있습니다. 뭐 작다고 해도 몇 층을 다 단독으로 쓰고 있는 이런 우동집인데요. 여기에서 내주는 그 우동의 국물 맛은 정말 과히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유부를 달달하게 졸여서 아주 큼지막하게 두 조각 이렇게 우동 위에 얹어서 서빙해주는 이 기츠네 우동은 정말 유명하고요. 많은 일본인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으려고 줄을 서는 이러한 우동집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가시면은 한번 맛있는 우동 한번 드셔보세요. 이 오사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로부터 일본의 주방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많기로 소문이 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의 오사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로 구이다오레, 구이다오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먹다가 쓰러진다, 먹다가 볼일 못 본다, 먹고 죽자,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오사카 지역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다면 도톤보리 한번 가보셔서 뭐 우동부터 시작해서 게 요리, 스시, 뭐 튀김 요리, 이렇게 뭐 꼬치구이, 다코야끼, 뭐 오코노미야끼, 없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런 맛있는 일본 요리 한번 마음껏 실컷 드시고 한번 와보세요. 자, 어떠세요? 계속해서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가 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기. 입에서 살살 녹는 고베규, 철판구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한우가 있다면 일본의 국내산 소는 와규라고 합니다. 와규. 자, 그런데 이 와규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베 지역의 이름을 딴 고베규. 고베규, 고베비프라고도 하는데요. 자, 일본의 3대 와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 마블링, 맛있는 그 식감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효고현에서 나는 이렇게 생긴 소, 다지마우시라고 하는 이 소에서 난 소고기의 일부분 중에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그 쇠고기 부위만을 브랜드로 붙여서 고베규라고 하고요. 일본의 3대 와규 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아주 엄격하고도 그런 철저한 관리 때문에 일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인들의 어떤 입맛을 사로잡은 맛있는 그런 쇠고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베 지역에 가시면 이러한 맛있는 고베규를 여러 가지 야채와 함께 무쇠철판, 뜨겁게 달군 무쇠철판 위에
볶아서 익혀서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鉄板焼き, 철판구이입니다. 바로鉄板焼き의 본고장이 바로 이 고베입니다. 이 고베의 철판구이 한번 드시러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마블링이 정말 엄청난 이런 등심, 안심, 이런 쇠고기와 함께 야채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볶아서 그 자리에서 서빙을 해주는데요. 정말 그 마블링이 너무나도 그 환상적인 소고기를 구워서 입에 넣어서 한번 씹어보면 이게 도대체 아이스크림인지 쇠고기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너무너무 맛이 좋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 철판구이가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고베인데요. 그 중에서도 미소노라고 하는 가게에서 처음 탄생한 요리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쇠고기 맛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대중적인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곳은 스테이키란도라는 이런 곳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고베 지역 방문하시면 꼭 한번 가보시고요. 이런 미소노 같은 지역은 뭐 도쿄라든가 교토라든가 오사카 이런 지역에 다 지점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맛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메뉴 소개합니다. 홋카이도의 맛있는 게 요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게는요, 가니라고 하죠. 가니. 그래서 가니 요리 하면 게 요리인데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게 한번 좀 알아볼까요? 털게라고 하는 게가니. 요 게가니가 또 유명합니다. 이것은 아주 살도 맛있고 삶아서 주로 많이 먹는 게인데 그 게에 있는 게딱지, 가니미소라고 하는 게딱지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라바가니라고 하는 이 게는요, 킹크랩이라고 보통 불리는 이 게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먹고 유명한 것이 즈와이가니, 바다 참게라고 하는 이 즈와이가니가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게, 싱싱한 게는요, 다리 한쪽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양과 또 감칠맛이 정말 유명한데요. 이 게를 가지고 초밥을 만들기도 하고 뭐 스시로 먹기도 합니다. 스시로 먹었을 때 그 정말 싱싱한 느낌은 정말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게 덮밥도 있고요. 게를 샤브샤브해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게 요리 전문점 중에 유명한 곳이 가니쇼군이라든가 뭐 가니홍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주로 가게 그 간판이 이렇게 커다란 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수조 안에 아주 많은 게들이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안내를 받아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아주 즐거운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일본의 음식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시간이 날 때 또 여행을 한번 좀 가고 싶은데 어디 갈 데 없을까? 자, 제가 추천드리는 두 곳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일본인들은 알프스, 스위스의 알프스도 일본으로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재팬 알프스, 자pan 알프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토야마현에 있는 다테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다테야마는 후지산, 하쿠산과 함께 일본의 3대 명산 중에 하나인데요. 3000m급 봉우리들이 즐비하다고 해서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겨울에는 이 다테야마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다테야마를 개방하는 시기는 4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라고 하죠. 자, 다테야마의 사계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봄에는 이렇게 다양한 꽃들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름의 다테야마 정말 멋있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렇게 단풍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 눈 덮인 이런 다테야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판 하르푸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키노 오타니, 바로 설벽입니다. 자, 이 설벽은 그냥 한겨울에는 보실 수가 없고요. 4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눈이 쌓인, 약 20m 정도 눈이 쌓인 이 눈을 GPS로 찾아가지고 길을 찾아서 길을 뚫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뚫린 길 사이로 버스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설벽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내가 이 옆에 있는 이 벽이 눈인가 아닌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아주 장관을 이룬다고 하죠. 자, 그리고요.
구로베 다무라고 하는 구로베 댐도 아주 그 방수량과 그 풍경이 엄청나게 멋있어서 유명합니다. 6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정말 멋있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계절 언제 방문해도 멋있는 자연과 함께 또 토야마의 맛있는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 가을 정도에 토야마를 방문하시면 멋있는 단풍과 함께 어쩌면 첫눈을 다테야마에서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추천해드리는 일본의 명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일본 속의 네덜란드 하우스텐보스를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자, 네덜란드라는 나라 이름은요, 일본어로 말할 때 네데르란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란다라고 말하죠. 오란다. 자, 그런데요, 하우스텐보스라는 것은 네덜란드어로는 숲속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 네덜란드의 그런 풍경, 그 모습들, 이런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일본의 큐슈 사세보에 만든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좀 사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아주 네덜란드에 와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정말 이국적인 그런 정취를 가진 곳인데요. 뭐 튤립이라든가 달리아라든가 하는 정말 수만 송이의 꽃들과 함께 아기자기한 그런 어트랙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요, 밤이 되면, 겨울에는요, 밤이 되면 히카리노 오코쿠라고 해서 빛의 왕국, 정말 볼만합니다. 이렇게 일루미네이션이 예쁘게 되어 있는 로맨틱한 그런 도시로 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범선도 보이고요. 또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모양과 또 풍취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어트랙션도 있고, 뭐 우체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의 마치 작은 소 왕국에 와 있는, 네덜란드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먹을거리도 정말 풍부하고 볼거리도 많은 일본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음에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면 또 즐겁게 여행하시고 일본어 공부도 더 재미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